치아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하루 3번 양치 꼬박꼬박 했는데 왜 이가 약해지지? 치과 갈 때마다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셨네요. 잇몸이 내려앉았어요. 이런 말 들으실 때 속으로 이상하네. 나는 양치도 성실히 했는데 왜? 하고 의아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믿고 사용하시는 그 치약 오히려 여러분 치아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정준표 40년 치과 인생을 통해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치약과 양치 습관의 진실을 하나씩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잇몸이 약해져 매일 출혈을 겪던 내가 잇몸이 튼튼해져 음식을 다시 맛있게 먹는 사람으로 하얀 이를 원해 미백 치약을 썼던 내가 치아 마모 없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고 20년은 더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생활 습관 지금부터 바꿔볼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며칠 안에 멋진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 습관 5가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님. 좀 어떠신가요? 의사 선생님, 요즘 잇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양치할 때마다 세면대가 빨갛게 되니 걱정이에요. 혹시 어떤 치약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TV에서 광고하는 미백 치약이요. 이가 하얘진다고 해서 6개월 전부터 사용했어요. 아, 바로 그겁니다. 김순자님, 지금 사용하시는 그 미백 치약이 문제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치약 광고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얗게 빛나는 치아, 시원한 박하향, 입 냄새 제거. 정말 매력적인 문구들이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 알고 계셨나요? 미백 치약의 경우 치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연마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의 에나멜층이 얇아지고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식은 치아 뿔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노출된 부위는 에나멜층보다 5배 이상 약하기 때문에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빠르게 마모됩니다. 실제로 김순자님은 미백 치약을 사용한 지 6개월 만에 치아 시림 현상이 심해지고 잇몸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치아 표면이 눈에 띄게 마모되어 있었죠. 또한 시원한 박하향을 강조하는 치약에는 강한 자극 성분이 들어있어 예민해진 잇몸을 더욱 자극합니다. 치아가 시리고 잇몸이 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떤 치약을 사용해야 할까요? 건강한 치약 고르는 법. 성분 확인하기 연마제 함량이 낮거나 없는 치약,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2. 민감한 치아용 치약 시린 이가 있다면 민감성 치아용 치약이 도움이 됩니다. 3. 사용감보다 효과 중심으로 강한 박하향이나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보다는 순한 치약이 좋습니다. 4. 치약 양 줄이기 칫솔에 콩알 크기만큼만 짜서 사용하세요. 많다고 효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김순자님, 제가 추천해드린 저자극 치약으로 바꾸신 지 한 달 됐죠?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양치할 때 피가 거의 안 나고 이가 시린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동안 좋은 줄 알고 비싼 치약만 골랐었는데 오히려 제 치아를 망치고 있었네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화장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쓰는 치약, 정말 내 나이에 맞는 치약일까? 이것이 바로 치약이 독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그 해결책입니다. 다음으로는 더 충격적인 진실, 양치 횟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도현님,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는 건강에 정말 신경 쓰는 편이에요. 특히 치아 관리는 더 철저히 해요. 하루에 4번, 매 식사 후와 자기 전에 꼭 양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 이가 너무 시려요. 심지어 찬물을 마시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엑스레이를 한번 볼까요? 아, 보이시나요? 박도현님의 치아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네요. 그리고 치경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과 많이 마모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오히려 남들보다 양치를 더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방금 박도현 씨의 사례처럼 양치를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 정말 맞을까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잇몸은 점점 약해지고 퇴축되는데 이때 양치질의 자극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3, 4회 양치가 문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과도한 양치가 잇몸 후퇴를 가속화하고 치아 뿌리를 노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도현 씨의 경우 1일 4회 양치로 치근이 노출되었고 결국 시린 이 증상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양치해야 할까요? 권장 방법 1. 하루 2회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와 자기 전에 양치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잇몸과 치아에 무리가 갑니다. 2.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세요. 중간모나 단단한 모의 칫솔은 어르신들의 약해진 잇몸과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2분 이내로 양치하세요. 오래 한다고 효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4. 부드럽게 터치하세요. 힘을 주어 문지르는 것보다 가볍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박도현님, 양치 횟수를 줄이고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신 지 2달이 지났네요. 어떠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 이가 시리던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오히려 열심히 하려다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이제는 하루 2번 부드럽게 양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다음 검진 때는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횟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횟수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오히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3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식후 양치 타이밍, 여러분은 언제 하시나요? 사실 이것도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장인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선생님, 제 이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요. 거울로 보면 반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가 누렇게 변하는 것 같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식습관이나 양치 습관에 특별한 점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를 먹고 바로 양치를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항상 즉시 양치를 하고 있죠.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물이 치아에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바로 그겁니다. 장인수님, 식사 직후 양치는 오히려 치아에 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직후의 양치는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산성 음식 사과, 오렌지, 레몬, 토마토 등이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치아의 에나멜층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바로 양치를 하면 이 부드러워진 에나멜층이 마모되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장인수 씨처럼 매일 사과를 먹고 즉시 양치를 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키고 결국 치아가 약해지고 누렇게 변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과가 치아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과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직후 양치하는 타이밍이 문제인 것이죠. 대안 올바른 양치 타이밍 1. 식후 물로 먼저 헹구기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2-30분 기다리기 산성 음식이나 음료 섭취 후에는 최소 2-30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세요. 이 시간 동안 침이 자연스럽게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에나멜층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3. 산성 음식 섭취 후 치즈 섭취하기 치즈는 알칼리성으로 구강 내 산성도를 빠르게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인수님, 식후 바로 양치하지 않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신 지 3개월이 지났네요. 어떠세요? 선생님, 정말 변화가 느껴져요. 이전에는 양치할 때마다 시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가 더 이상 누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번 검진에서도 에나멜층의 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2-30분 기다린 후 양치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 구강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래님, 오늘은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요즘 입이 너무 마르고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해요. 물을 자주 마셔도 금방 다시 건조해지고 입 틀니도 자꾸 헐거워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느끼셨나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네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구강 건조증은 단순히 입이 마르는 불편함 이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침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2030% 정도 줄어들죠. 또한 고혈압, 당뇨병 약 등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입마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강 건조증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침은 단순히 음식물을 삼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도를 중화시키며 초기 충치를 재강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침이 부족하면 입속 세균이 급증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까지 이어질 수 있죠. 김영래 씨의 경우 구강 건조증을 6개월 동안 방치한 결과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틀니 적응에도 실패했습니다. 해결책 구강 건조증 관리 방법 1.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무설탕 껌 씹기.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은 침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3.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하기. 수박, 오이, 배 등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4.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 결제 피하기. 이런 제품들은 입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5. 가습기 사용하기. 특히 밤에 자는 동안 구강 건조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침실에 가습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복용 중인 약물 확인하기.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등이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김영래님, 저희가 권해드린 구강 건조증 관리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도 씹고 가습기도 틀어놓으니까 입이 훨씬 덜 마르네요. 틀니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져요.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 입이 마르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구강 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전체 구강 건강이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명환님, 심장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네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치과가 무서워서 10년 넘게 안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심장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잇몸병이 심해 보인다며 꼭 치과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심장과 잇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명환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강 건강, 특히 잇몸 건강은 심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입속의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요. 특히 잇몸병은 단순히 입속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진 염증 물질은 심장, 뇌, 폐 등 주요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병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뇌졸중 가능성이 3배 증가합니다. 폐렴 등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명환 씨의 경우 10년 넘게 치과 검진을 받지 않아 심각한 치주질환이 진행되었고 이것이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치과 방문을 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최신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유지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6년 이상 더 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강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명환님, 3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 구강 관리를 하셨네요. 심장 전문의 선생님께서도 최근 검진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치과 치료를 받고 꾸준히 관리하니 잇몸도 좋아졌지만 심장 관련 수치들도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치아와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요. 몸은 하나의 유기체니까요.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구강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신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연관성은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 구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강 관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0,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하루 2회 부드러운 칫솔로 2분씩 양치하기. 저는 하루 4번 양치했는데 이제는 2번만 해요. 그런데도 잇몸이 훨씬 건강해졌어요.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고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가볍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와 취침 전 하루 2번이 적당합니다. 2. 저자극 치약, 콩알 크기만큼만 사용하기. TV 광고에 나오는 미백 치약 대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저자극 치약으로 바꾸니 시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김순자님, 72세, 미백 성분이나 강한 박하향이 있는 치약보다는 불소가 함유된 순한 치약을 선택하세요. 치약은 많이 사용한다고 효과가 비례하지 않으니 콩알 크기로 충분합니다. 3. 식후 30분 뒤 양치하기. 사과 먹고 바로 양치하던 습관을 고쳤더니 치아가 더 이상 얇아지지 않아요. 장인수님, 65세, 특히 산성 음식, 과일, 탄산음료 등을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말고 물로 헹군 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에나멜층이 보호됩니다. 4. 침분비 촉진 및 구강 건조 예방하기. 무설탕 껌을 씹고 물을 자주 마시니 입 마름이 훨씬 나아졌어요.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져요. 김영래님, 73세,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고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 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5. 정기 검진으로 치주 상태 확인하기. 10년 만에 치과에 갔더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이제는 6개월마다 꼭 검진 받아요. 오명환님, 70세,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 잇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문제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치과 방문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6. 치간 칫솔 및 치실로 세균 제거하기. 치간 칫솔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미경님, 67세, 일반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과 플라크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 세균을 제거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간단합니다. 치아 건강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서 여러분의 칫솔과 치약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과 식사,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